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3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내 한 강의인데 우리 조카뻘 되는 친구가 조울증으로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 조울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에는 조울증과 조현병 이렇게 강의를 두 개를 합해서 했고, 그 전에는 정신병은 심장병이다 여기에서 했는데, 오늘은 조울증만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울증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은 현대의학으로 양의학, 한의학 어떤 것으로도 우리 교실 외에는 절대로 고칠 수가 없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조울증이 있는 주위에서 조울증으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무지무지하게 많으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관계되는 분들에게 전파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울증이라는 게, 그게 왜 조울증이냐면, 조증은 뭐냐면 기분이 좋아질 때 많이 좋아지는 거고, 또 울증은 우울증이라는 얘기예요. 기분이 좋아졌다가 기분이 많이 나빠졌다가 이것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을 하는 것인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기본적으로는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심장이 좋지 않은 곳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심장이 약한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럼 심장만 안 좋다고 전부 조울증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심장이 안 좋은 데다가 플러스 자성물질이 발생이 돼서, 자성물질이 100%예요. 제가 우리 교실 외에는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이 조울증을 치료를 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하는 것이, 이 자성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울증은 어디에서 치료를 하느냐면, 정신과 의사들, 신경외과, 신경과 이런 곳에서 치료를 하는데, 약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보통 여기서는 약을 어떤 것을 주로 쓰느냐면,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로 신경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쓰는지. 신경 안정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신경 안정제가 뭐냐? 수면제, 잠자는 약. 주로 수면제, 잠자는 약을 주로 쓰고, 치료제는 아니다. 그래서 고칠 수가 없다. 자, 정신과 질환은 최초 생각해낸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드였어요. 프로이드. 꿈의 해석 이런 거 하는 프로이드 있잖아요, 독일 학자. 프로이드 이후에 수십만 명의 정신과 의사가 배출이 됐지만 정신병을 고치는 의사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듣는 얘기로는 정신과 의사들이 환자가 복용하는 70%가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같이 복용하고 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일이 있을까. 또 심리학과, 우리나라에서 국가에서 심리 상담을 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이런 거에 이제 심리학 박사들이 상담을 해주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말로 절대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왜 조울증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고, 치료 방법은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조울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치료를 해서 아주 확실하게 나은 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내 친구예요. 내 친구가 1978년도에서부터 직장 동료인데, 78년도에 조울증이 발생이 돼서 그 뒤로 해마다 1년에 한두 번씩 계속 조증이 심해지면,
우울증일 때 봐도 조증이 심해지면 기분이 업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붕 떠요. 떠서 예를 들면 담벼락도 지가 막 올라갈 수 있다. 손 안 대고 지가 벽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힘이 엄청나게 세져요. 다세대 주택, 옛날에 연립주택이죠. 연립주택 같은데 가스관이 있잖아요. 쭉 외부로 가스관이 노출이 돼 있다고. 이거 타고 5층까지 올라간다고, 실제로. 그 다음에 차 운전을 하면 못 모르고 키를 받았을 때 한 200km로 달리고, 이런 일도 있고. 그 친구가 얘기해서 알아요.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조증이 생기면 나를 찾아와요. 그 친구가 최근 7년간 입원을 안 해 있어요. 해마다 입원하고 퇴원을 반복을 하는데 지금 7년간 입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치료가 상당히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도 해요. 지금 만나보면 상당히 차분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울증에 대해서는 치료에 아주 자신감이 있다. 아주 자신감이 있다. 제가 이것을 조울증의 의사가 되기 전부터, 그 친구가 78년도서부터니까 지금 46년 됐죠? 그 친구 내가 얼마나 친한지 매번 그 친구를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를 내가 의사가 되기 전부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하루 이틀 생각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현대의학은 모르니까 헛소리들을 많이 해요. 조울증이 유전을 한다. DNA에 문제가 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데 전부 헛소리예요. 조울증! 유전은 아니에요. 유전은 DNA 문제가 절대 아니다. 조울증은 DNA 문제가 아니다. DNA 문제가. 조울증은 뭐에 의해서 생기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 자성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자성물질이 기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 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맥파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돈이라고 하는 방사선이 있죠? 방사선에 의해서 자성물질이 생긴 거예요. 이 수맥은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집 터하고 관계가 있다고. 내가 어느 집에서 살아가지고 거기에서 방사선을 계속 방사선을 계속 쏘이면 호르몬이 분해가 돼서, 호르몬이 분해가 될 때 활성산소라는 것이 나와서, 이 활성산소가 뭐냐면 다른 물질과 화합을 잘 하는 산소 이온을 활성산소라고 해요. 이것이 혈액 속에 있는 철과 결합해서 FeO, 요것이 기본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피가 뭐냐면 피 속에 Fe2O3 제3산화철인데 이것과 FeO가 결합을 해서 Fe3O4, 요 두 개가 자석이, 진암철이 성질이 아주 강해서 제가 이름을 자성물질이라고 했고, 이 자성물질이 일으키는 질환이 뭐다? 이 자성물질이 일으키는 질환이 뭐냐면 난치병, 불치병, 암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 난치병 중에 하나가 조울증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심장이 안 좋으면 생기는 질환이 뭐냐? 심장이 안 좋으면 생기는 질환이 뭐냐면 첫 번째, 불면증이에요. 잠을 잘 못 자는, 불면증 걸렸다고 해서 하루 종일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낮에 자고 밤에 잠 안 오는 것을 불면증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좀 그 다음 단계를 우울증, 그 다음 단계를 화병, 그 다음 단계를 공황장애. 공황장애는 말로 공황장애인데 공황장애를 고치는 병원이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공황장애 한번 또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더 얘기를 해볼까요? 공황장애는
제일 처음에 모든 종류의 공포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종류의 공포증. 근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폐쇄공포증이에요. 좁은 곳에 심하면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차도 못 타요. 버스는 타는데 지하철 타는 거 싫어해요. 지하철도 잘 못 타요. 폐쇄공포증이에요. 엘리베이터 못 타고 좁은 곳에 가면은 막 속이 터질 것 같은 거. 고소공포증. 비행기도 못 타요. 그 다음에 MRI 찍으려고 그러면 뭐 터널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심하면. 공포증, 그 다음에 결벽증. 이게 다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게. 결벽증. 결벽증 속에는 결벽증, 의심증, 그 다음에 대인 기피증, 중독, 모든 종류의 중독증,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이런 것들이 다 성도착증. 이 성도착증 정도 되면 정신질환으로 그때부터 분류를 하기도 하죠. 바바리맨. 그 다음에 관음증. 아파트에서 망원경으로 옆집에 저기 어떤 사람도 옷 벗고 그런 거 쳐다보고. 그 다음에 여자 화장실 혹은 여자 화장실에다가 핸드폰으로 딱 집어넣고 사진 찍는 거. 그럼 지하철 타면서도 여자 미니스커트나 이런 밑에다 넣고 사진 찍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관음증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무지하게 많다. 인지를 못하지만 이런 것들 등등이 있다. 그 다음에 성폭력. 조두순이 같은 경우 유아 성폭력하는 거. 그런데 똑같이 공황장애가 있어도 이런 우리가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누가 그러냐면 6세 이전에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교육을 받은 사람. 김정은이도 그래요. 히틀러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모 대통령도 그렇고 폴 포트도 그렇고. 하여튼 공황장애 이런 것을 일으킨다. 이게 심장병이에요.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가 조울증이에요. 조울증. 그러면은 내가 이제 순서대로 다 정했는데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앞에 것이 다 있어요.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은 불면증도 있고 우울증도 있고 화병도 있고 다 있다고. 조울증이 있는 사람은 불면증, 우울증, 화병, 공황장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조현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조현병은 정신분열증. 조현병을 가지면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 저는 기회가 없어서 한 번도 치료를 해보지 못했는데, 조울증까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노력을 하면. 조현병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조현병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면은 길거리에 가방을 싸들고, 보따리 싸들고 세수 안 하고 머리 팍 틀어트리고 신발도 짝짝으로 신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죠. 소위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조현병자예요. 그런데 조울증까지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생전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정신병원에 정신병 환자를 다 고칠 수는 없는데, 최소한 뭐라도 하고 싶으냐면 모든 정신병원에 치타, 여기에 방사선과 전자파를 차단하는 거니까 모든 정신병원에 치타 하나만 딱 붙여줘도 거기서 있는 환자들이 심리적으로 대단히 안심을 할 것이다. 이 치타는 모든 가정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정의 냉장고에 어느 집이든지 하나 꼭 붙여놔야 돼요. 치타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를 할게요.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수맥이 많이 나오는 집에서
조금 심장이 나쁜 사람이 살면은 밤에 꿈을 꾸면 귀신이 나타나요. 꿈 꾸면 귀신 나타난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죠? 저는 어떻게 알았느냐면 우리 교실 식구 중에 제주도에 사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양반은 자기가 태양인인데 엄청난 염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가 기도를 해서 태풍이 올 때도 제주도를 비켜가게 기도를 해서 태풍을 비켜가게 했다고 하는 양반이에요. 근데 뭐 무지무지하게 세요. 기가 하여튼 말도 못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교실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겁도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치료도 무지하게 해. 그 양반 막 무지하게 해. 근데 잘 고친다라는 영험함이 있어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더래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대학생인데 원룸을 얻어가지고 한 군데를 갔는데 밤에만 되면 귀신이 나타난다 이게. 그래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 무당을 찾아갔는데 벽에 밑에다 식칼을 넣고 자라고 그러더래. 무당한테 5만 원을 줬대. 5만 원 주고 그 비법을 전수받아가지고 벽에 밑에 식칼을 넣고 잤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역시 귀신이 또 나타나더래. 근데 이 양반이 귀신 정도는 우습게 하는 양반이에요. 어떻게 아느냐? 그 양반이 제주도에서 서점을 하는데 그 앞에가 오거리인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건 제주도에 4.3 사건이 있고 그래가지고 귀신이 무지하게 많이 있다고 떠돌아다닌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오거리에서 맨날 교통사고가 난다 이게요. 그런데 자기가 딱 거기 서점에 가서 딱 버티고 있는 동안 교통사고가 안 난다 이게. 귀신을 자기가 다 내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학생 엄마가 이 양반을 찾아왔어. 그래? 그랬더니 이 양반이 치타를 그 원룸 애가 자는 데 가서 치타를 딱 붙여줬더니 그날부터 잠도 무지하게 잘 자고 귀신이 싹 안 나타나더라. 그 양반이 우리 교실에 큰 공헌을 하신 거예요. 꿈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거기서 방사선이 계속 올라와서 뇌파를 혼돈을 시키는 것이다. 뇌신경을 혼돈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판단하고 치타를 냉장고에다 붙여줬더니 귀신이 안 나타나더라. 귀신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심리적으로 약한,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방사선을 받으면 심장과 뇌파에 이상을 일으켜서 이상한 꿈을 꾸는 것을 귀신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무당들을 제가 엘로드로 진단을 해봤더니 무당은 전부 심장병 환자들이에요. 제가 무당 이야기에 썼어요. 무당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심장이 약하니까 다른 영혼이 나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은 우리의 영혼이 살고 있는 집이에요. 사람의 성격은 90% 이상은 심장의 상태가 그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무당이 신병 같은 거 앓으면은 저보고 고치라 그러면 딱 한 번에 고쳐요. 무당도 내가 한 번에 딱 일반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근데 무당 일반인 만들어 놓으면 뭐 먹고 산대요? 굶어 죽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무당은 아니지만 무당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사람,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연예인들 대부분이 심장이 약해서 무당 귀신이 와서 살 정도는 아니지만 보통 사람보다는 이상하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그 이상한 부분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뭐가 많다? 공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연예인을 심장 치료하잖아요. 일반인 돼서 굶어 죽어야 돼요. 일반인 되면 연예인을 일반인 만들어 놓으면 굶어 죽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요. 우리는 뭘 좋아해요? 조금 우리 보통 사람보다 조금 이상한 거, 특이한 거, 그것을 좋아하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이혼 많이 하죠?
에? 무당되는 사람도 많죠? 순돌이도 무당이 됐더만. 그 본래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조울증이 심장질환 중에서 심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요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조울증이니까 이렇게 알면은 우리가 치료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조울증 치료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저 한 명일 거예요. 조울증 치료한 사람은 우리 교실이 유일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치료했다고 하는 것은 정식적인 방법으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방식으로 성공을 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조울증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생긴 거라고요? 심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생긴 것이다. 심장이 기능이 약한 사람들한테 생기는데,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져서 자성물질이 생겨서. 요거예요. 키포인트가. 이 두 가지만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플러스, 요것은 제가 미제예요. 아직 염두에 둬야 되는데, 호르몬을 따지는 사람은 대개 병을 못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니까, 신경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똑같아요. 예를 들면, 여성들 갱년기 때 호르몬 주사 맞히고 하는 거 있죠? 여성 호르몬. 그런 거하고 비슷한데 부작용이 많아요. 호르몬 분비. 요것은 또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없는 경우도 많더라. 그럼 심장 치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심장 치료 너무 간단해요. 심장이 작동을 잘 못하는 것은 왜 작동을 못한다고요?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심장에서 신경이 작동을 잘 하지 못해서. 신경이 작동을 잘 못하는 것은 중추신경이 눌려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 눌려있는 중추신경만 살려주면 되는 거예요. 흉추. 5번째. 뼈 밑, 흉추 5번째. 여기를 이름을 뭐라고 해요? 귀신이 다니는 길이라고 그래서 신도라고 한다. 뭐라고 해? 신도. 이거 뭔가 중국 사람들이 귀신 신자를 쓴 걸로 봐서 뭔가 아는 듯한 부분이 있는 거,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죠? 자, 신도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가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첫 번째 튀어나오는 뼈를 대추라고 해요. 이것은 7번째 목뼈예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째 등뼈 밑에. 여기가 신도예요. 100% 여기가 눌려 있는 거예요.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여기 누르면 그래요. 그러면 여기가 눌려 있으면 소화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심천사열에서는 급체열이라고 해요. 막 갑자기 체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술 먹고 막 오바이트 하고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등을 막 두드러주죠? 여기 두드러주는 거예요, 여기. 그럼 좀 시원한 면도 있죠? 네? 여기요, 여기. 거기 등 막 두드러주는 데가 거기라고. 그래서 이 신도라는 곳을 사열을 해주면 심장병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다. 한 번에 안 되는 수도 있고 두세 번에 또 텀을 줘서. 그 다음에 요 정도 조울증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 전중, 유도와 유도 사이 가운데 여기를 누르면 아파요.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누르면 악소리가 나요. 아파요. 그죠? 아프다고. 여기를 유도와 유도 가운데 사이 딱 누르면 아약 소리가 나온다. 아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장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자성물질이 있는 것은 홍파고를 2주간만 붙여주면 자성물질이 싹 없어져. 이 자성물질이 있으면요, 별놈의 병을 다 일으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병을 다 일으키고, 온몸이 죽을 맛인 사람도 있고, 뭐, 말도 못하게, 아니, 난치병, 불치병, 나중에 암, 이 암에 대한 권위자라고 하는 사람들 다 엉터리예요. 미국 사람들서부터 전부 다 엉터리예요. 우리 교실 1000분의 1도 못 쫓아와요. 왜 그러냐면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자수물질인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세계적인 암 치료 의사라고 온 사람이 있죠. 같은데 그 양반 얘기 들어보면 다 엉터리예요. 대표적인 예로 암에 대해서 엉터리라는 거 내가 지금부터 증명을 할게요. 스티브 잡스가 돈이 애플 창시자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췌장암이라고 해가지고 고생하고 췌장암 수술하고 그 다음에 간 수술하고 이상하게 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 암 아니었어요. 간이 나빠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큰 미국의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 그 사람은 지네 집에 유방암 인자가 있다고 그래서 유방을 미리 다 도려내버렸어. 그게 미국 사람들의 현실의 미국 현대의학의 현 주소라고 말도 같다는 소리예요. 뭐냐? 자성물질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성물질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교실에서 만든 홍파고를 2주간만 붙여주면 그렇게 간단하게 낫는 건데. 근데 고나 고갱이 특히 고 살아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죽은 다음에 그림이 무지하게 비싸게 팔리죠. 피카소만 생전에 그림을 좀 비싸게 팔아먹고 재밌게 살다가 갔나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우리도 나 죽기 전에 좀 이게 터져서 호화스럽게 좀 살다가 가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꼭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고. 중증 이렇게 고치기 쉬운 거예요. 요 2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모르니까 어렵지. 우리는 지금 해왔으니까 이 홍파고 이 고약 만드는 거 이거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 양식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 양식이라고.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데 쉬웠겠나요?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 옛날 우리가 가난할 때 고르바초프가 노벨 평화상을 탔을 때 그때 상금이 얼마였었냐면 5억이었어요. 그럼 우리 가난할 때 5억 어마어마한 돈이었잖아요. 지금 한강이 탄 노벨상 상금이 100만 불이에요. 13억. 그거 우리가 뭐 13억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노벨상은 그 정도로 권위도 없어지고 별 의미가 없는데 우리 가난했을 때는 노벨상이 대단한 건 줄 알았다 얘기야. 노벨상 또 얘기하면 노벨 의학상 탄 사람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 의학 실력을 다 합해도 내가 고치는 병에 100분의 1도 못 고쳐요. 뭐 때문에? 이걸 몰라서. 자성물질을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심장병 고치는 것도 모르고 정신병, 불면증 하나도 못 고쳐요. 현대의학이. 자, 저울증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 이거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네. 여러분 꼭 주의해.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저울증 걸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의심이 많아서 절대 치료에 응하지 않습니다. 심장병이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의심증이 있다고 그랬죠. 공황장애가 다 있다고 그랬죠.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기회는 적은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신병원에 치타 하나씩만 가서 냉장고에 붙여주자 이게요. 그럼 그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마음이 편해진다. 전자파나 수맥파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